여기서 위비는 간단히 말하면 위통은 아프고 쓰리고 그런 거예요. 위비는 그냥 배가 더부룩한 거 소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대표 병명으로 올라왔냐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생각하면 쉬워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로마 2버전, 3버전, 4버전 그래요. 로마에서 꼭 그걸 해. 근데 로마 4버전까지 나왔는데 로마 4버전에 서브 타입으로 양대 축을 딱 세워요. 그게 뭐냐면 위통 증후군, 조기 포만감 증후군. 우리 동의보감 우리 용어, 우리 건강보험 용어 조기 포만감 증후군. 근데 조기 왕복감이라고 했는데 조기 포만감으로 통계합니다. 위통 증후군은 아픈 거, 쓰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조기 포만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2분 만에 뇌에서 멋이 왔구만. 받아들여. 이게 위에서 보고가 딱 되면 여기서 그리고 위액을 쫙 뿌려 일단 분비가 막 돼.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은 게 차오르잖아. 그럼 다시 또 보고를 하면 그때부터 10분 전에 주물러. 근데 첫 번째 뇌에서 위액 명령도 안 되잖아. 근데 떡 하나 먹고 바로 체해버리면 이것도 안 된 거야. 그 예를 들자면 한의학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아본 적 있어? 뭐 하여간 그 내가 쓸 때 나는 답안지를 빵점으로 썼는데 100점 준 적도 있지. 약간 양심 끌린 적도 있지. 아니면 대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썼거나. 여하튼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 밥 먹으면 소화되냐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면 성적표가 나왔는데 집에 가기가 참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보지도 못한 성적표를 대학교 때 가지고 가려니까 그때 집에 딱 들어가고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되고요. 그건 또 좀 될 수도 있어. 분위기 좀 좋아지면. 근데 딱 밥 먹으려고 하는데 힘드냐? 그러면 콱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체하는 거죠. 위가 안 움직여서. 처음에는 위액도 안 나와서. 그러니까 위액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밥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면 위에 그냥 부닥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위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위는 밥 안 먹잖아요. 그럼 1분에 2번은 움직여. 근데 밥 먹잖아. 그러면 그 청년은 6번까지 움직이고 보통 어른은 한 서너 번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 어쨌든 뭐 들어오니까 쥐었다 놨다 하면 여기서 깎여본다고. 여기 부닥치면 아프다고.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안 움직여도 문제가 되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2시간 동안 그 위가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그림처럼 안 생기고 그냥 이런 막대 풍선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부풀어 갖고 2시간 주물렀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2시간 주물렀다가 내보내는 거야. 근데 밥은 2시간 주물르고 나가. 죽은 안 주물르고 나가. 고기는 2시간 다 주물러 4시간이라고. 어른은 소화 안 됐다는 건 고기 먹고 소화 안 됐다는 건 2시간 주물렀는데 못 넘어오고 배가 더부르거든요. 6시간 주물러도 이게 안 되고 하면 점심에 먹은 것이 저녁까지 더부룩하고 배부르면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위가 안 되게 안기면 쥐나버릴 거 아니에요. 너무 주물러다가 그럼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지. 이게 위 경련인 거지. 그러다 토하기도 하는 거지. 근데 위액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있으니까 밥이 들어오면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밥 한 그릇까지. 근데 이게 안 늘어나잖아. 그럼 그 압력을 보고를 해서 큰일 났어요. 너무 빵빵해요. 그만 줘요. 이게 너무 빨리 배가 빵빵한 느낌이 오는 병이라고요. 그래서 70세 어르신들은 밥 조금 먹잖아. 예? 근데 그래서 살이 빠지냐? 그럼 조기 포만 먹어. 그 내가 배부른 느낌 때문에 못 먹잖아. 그럼 조기 포만 먹어. 요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지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책이에요 진짜로. 그 아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대고 막 팔아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막 쥐어 짜니라고 위가 쥐날 거 아니야. 그게 급체라고 위 근육 경련. 근데 그러다가 깨끼겠죠. 아니면 뭐 술을 먹거나 그러면 위 점막이 붓잖아. 그러면 부어서 뻘개져 갖고 내시경상으로 보면 급성위염.
부쉈는데 내시경 봤을 때 훅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 점막 과민. 그러면 내시경상으로 급성 위염이 아님. 근데 급성 위염은 아까 밑 이렇게 팍 패인 데서 위산 많은 데서 올라와. 근데 맨날 반복되다 보면 여기저기 다 깨끗잖아. 눈곱만큼씩. 그래갖고 점점점점점 있으면 이게 내시경상 만성 위염. 그러니까 만성 위염에다가 오늘 폭 이만큼 부숴 올리면 근만성 위염. 짬뽕이 가능하다고. 근데 근만성 위염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내시경상을 발견했더라도.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무것도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90%예요. 거기다 내시경상으로 발견한 것도 그 소화경 아닌 거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증상 없으면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그 사람 뺀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소화불량 환자 중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훨씬 많이 이해됐죠? 네, 내시경에 소화불량이 나왔다고 그럼 치료하자고 해서 이 사람 환자가 늘어난 거잖아. 근데 로마 4버전에는 그 사람 치료 대상이 아니라니까? 놔두면 그건 낫는다고. 위 점막은요 일주일이면 복원 돼. 증상이 없으면. 이해됐죠? 그러면 90%가 아닌 거지. 훨씬 더 많은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내시경을 하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술 먹어서 아파요 그러면 점막 자극이다고. 근데 나중에는 점막이 얇아지잖아. 과민해지잖아. 그러면 위가 부으면 찬물 먹으면 좋은데 찬물 먹으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위를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반하에다가 황련을 같이 다. 이거 찬물 먹으면 이해됐죠? 아파. 황련을 줬어. 근데 거기다 줘. 이게 반하 사심탕이야. 요런 짬뽕형이 하나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생기는 게 하나 있고 원래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안 했거나 그다음 차가워서 생기는 게 있고 열이 있는 경우 있고 5가지로 중서희 결합내과에서 정리를 했어요. 중서희 결합내과학은 뭐 하는 책이냐면 중국의 의사들이 한방을 겸하려고 한방 수련회를 받는 과정이야. 그게 중서희 결합 의사야.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복잡한 걸 주면 맨날 헷갈리니까 5가지로 그냥 딱 잘라줬어. 너무 이제 너무 이게 단순해서 간단해. 그냥 처음에 두 번째가 스트레스 시효소환산이고 위에는 목향 들어간 약이고 차가우면 이중탕, 열이 있으면 연박음, 황련 후박이고 얘는 반하사심탕이고 이렇게만 줬다고. 그랬더니 치료율이 너무 떨어져 그래갖고 한 10가지를 다시 넣어준 상황이. 근데 안 받아들이고 막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분류를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그거에 2가지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밥 먹고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담즙, 췌장즙 와야 되잖아. 근데 12장쯤에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건 간담체 협조가 안 되는 건데 그거가 동의보감에 명쾌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식적복통. 심해지면 흰똥 싼다라고 나와 있어. 흰똥 왜 싸? 담즙이 맥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설사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식적설 그러는데 처방은 똑같아. 평이산에다가 산사신공배가 실제로 처방이 잘 들어요. 근데 왜 평이산을 생각했냐면 설사 경향이라서 물 흡수해야 되니까 했더니 나머지가 치료가 이렇게 생긴 게 위통 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 치료를 했다고. 근데 증상 치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버릴 수가 없어. 병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치료 효과가 좋아. 아주 구체적이고요. 끝. 짠도 들어갈 것인지 여기다 비출 것인지 알아서 선택.